이번에는 섹션 10.8 공부할 건데요. 아크 랭스와 곡선의 곡률, 커베이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0.8의 첫 번째에서는 곡선의 길이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곡선의 재매개화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10.8에서는 공간 곡선에 대한 길이를 얘기할 건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9.2에서 배웠던 평면 좌표에 있는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x는 ft, y는 gt이고요. t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x, y의 집합을 패러메트릭 커브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이때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가정하기를 f'과 g'은 연속이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이 곡선의 랭스, 이 길이는 f't를 제곱하고 g't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퍼렌셜을 안으로 곱해보면 dt의 제곱이니까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ds를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의 루트라고 하면 사실은 곡선의 길이는 항상 이 ds를 적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적분을 예를 들어서 t 변수로 할 거면 dt를 묶어내고요. x로 할 거면 dx를 묶어내고 y로 적분할 거면 dy를 묶어내고 그렇게 다양한 식을 우리가 미적분학 1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내용을 벡터 표현으로 바꿔 보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벡터의 미분의 크기, 즉 속도 벡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차원에서도 RT를 FT, GT, HT라고 놓을 때요. 당연히 이제 각각의 성분 함수도 한번 미분했을 때 연속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 스페이스 3차원 커브의 랭스도 마찬가지로 각각을 미분해서 제곱하고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곡선의 길이 구하는 예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RT는 코사인 T, 사인 T, T 이런 것을 우리가 헬릭스라고 불렀었는데요. 우리가 앞선 10.7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이 되는데 지금 T가 변하면서 Z좌표가 점점 커지니까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 커브의 길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은 이 점이 되겠고요. 1,0,2파이는 이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원이 한 바퀴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먼저 속도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R't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여기 미분하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R't의 크기는 루트 해서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1이니까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1,0,2파이까지의 커브의 길이는 t의 범위가 0에서 2파이니까요. 0에서 2파이까지 R't의 크기를 적분하면 되는데요. R't의 크기가 루트 2니까 적분하면 2 루트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 이 곡선의 길이가 2 루트 2파이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커브 하나가 있으면요. 그 커브를 나타내는 벡터 펑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다음 두 개는 같은 커브를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T라는 벡터 펑션을 T, T제곱, T세제곱, T의 범위는 1에서 2까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그림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T 대신에 2의 유승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R2의 파라미터는 T가 아니라 U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T는 2의 U니까요. T의 제곱은 2의 2유승, T의 세제곱은 2의 3유승이 되고요. T가 1과 2 사이니까 U는 ln T잖아요. 그래서 1일 때는 0이고 2일 때는 로그 2니까 U의 범위는 0부터 로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명백하게 이 R1과 R2는 같은 커브를 나타내는 벡터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해서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매개화라고 해요. 영어로는 패러메트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매개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커브 하나가 있으면 이 커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벡터 펑션, 매개 방정식 중에서 어떤 방정식이 가장 좋은 방정식이겠는가? 이 좋다는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답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요. 아크랭스 펑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책에서는 S라고 썼는데요. 저 뒤에서는 조금 다른 기호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하고 T가 좀 나중에 쓰다가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A부터 T까지 R'U의 절대값을 적분하라는 겁니다. R'U의 크기는 앞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속도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항은 사실 이 항이죠. t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평면이든 공간이든 이런 커브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가니까 ra부터 rb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적분이 b라고 바뀌면 전체 곡선의 길이겠죠. 그런데 t라고 하면 a부터 t까지만 적분을 하는 거니까요. 곡선의 길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계산하라는 것이고요. t가 늘어나면 점점 이 값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st라는 것은 ra에서 rt라는 점까지의 이 커브의 이 일부분의 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s를 우리가 arclength 펑션, 곡선의 길이 함수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곡선의 재매개화라는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차원이나 3차원 개념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먼저 곡선 C가 있는데요. 이것은 벡터 펑션 RT로 주어져 있고요. T의 범위는 A에서 B까지입니다. 그래서 T의 범위는 A에서 B까지이고 끝점 RA에서 RB로 움직이는데요. T가 A와 B 사이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따라가는 점을 이어놓은 것을 커브 C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수로 이해를 하자면 A와 B 사이의 한 점 T에서 이렇게 RT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R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구간 C에서 D까지를 하나 정의를 하고 C와 D 사이에 S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GC는 A, GD는 B로 가는 G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C가 이렇게 가고 D는 이렇게 가는데 S가 이렇게 T로 가도록 G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요. 변수가 S니까요. G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에다가는 가정을 증가함수라는 조건을 주도록 하죠. 이때 이 구간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 G와 이 구간에서 커브로 가는 함수 R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점 S에서 바로 이 점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하니까 R에다가 G를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르기를 R의 틸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R이라는 것은 변수가 T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변수가 S가 되는 또 다른 매개 변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수가 S가 되겠습니다. R 틸다 S는 R에다가 GS를 합성한 것이고요. 이것의 이름은 RT의 또 다른 매개화라고 해서 다시 매개화한다는 것이죠. 재매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중요한 개념인데 책에 지금 자세하게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R'S도 똑같은 커브 C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어진 커브의 가장 좋은 매개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호의 길이 함수를 ST라고 그렇게 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대문자 G라고 둘게요. 그래서 대문자 GT를 A부터 T까지 R'U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겁니다. 아까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ST라고 썼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문자 GT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G'T는 미분을 해보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T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R'T의 크기가 되고요. 이것은 모든 T에 대해서 항상 양수이죠. 그래서 이 G'T가 양수니까 GT는 인크리징, 증가함수가 돼서 이 GT는 항상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를 우리가 스몰 gt, 소문자 gt라고 쓰고요. 이 g의 범위는 t가 a이면 0이고요. t가 b이면 사실은 그 곡선의 길이죠. 그래서 그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t는 역함수니까 정의역은 0l이고요. 치역은 a부터 b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R'S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R과 G를 합성한 것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G를 뭐라고 선택을 하느냐면 방금 우리가 찾았던
대문자 gt arclength 펑션의 역함수를 여기에다가 합성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분해서 크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R 틸다는 R과 G를 합성한 것이기 때문에 체인 룰을 생각을 해보면 R 틸다의 GS이고요. 이 안에 걸 미분해서 밖에 나가면 G'S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G는 arclength 펑션의 역함수니까 이거 역시 증가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밖으로 나가면 G'S가 되고요. 이제 요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t 대신에다가 gs를 계산을 해보면 R'의 gs의 크기는 대문자 G'에다가 여기 t 대신에 gs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되는데요. 사실 이 식은 이 함수의 미분과 같아요. 대문자 G, 소문자 gs를 해보면 한번 미분하면 밖의 것을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렇게 체인 룰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자 G는 대문자 G의 역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성해보면 S가 되고 요거 미분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변수 S로 만든 새로운 벡터 펑션의 이런 디리버티브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R 틸다 S는 속력이 항상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 변수로는 이 곡선이 이렇게 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arclength 펑션을 이용한 요 S로 이 커브를 만들어 보면 그러면 S가 커질 때마다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커브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제매개화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호의 길이를 통한 제매개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책에는 이 표현은 있는데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서 긴 계산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아마 복수해석학이나 그 다음에 미분기학 그런 시간에 아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 헬릭스를 arclength를 통한 재매개화를 해서 정말 속력이 1이 되는 매개화를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계산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는 코사인 T, 사인 T, T이고요. R0는 생각해보면 1, 0, 0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시작하는데 T는 0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R'T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이 되고요. R'T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clength 펑션 0부터 t까지 요 속력을 적분하면 되는데요. 루트 2이죠. 그래서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루트 2t가 되는데요. 이 식을 책에서는 스몰 s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st 변수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앞서 대문자 gt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gt는 루트 2t가 되고요. 이것에 인버스 펑션을 써보면 스몰 gt는 루트 2분의 1t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제 매개화 식은 이렇게 되죠. r 틸다 s는 r에다가 방금 구했던 이 g를 합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에다 gs를 합성하면 r에다가 루트 2분의 s를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t 대신에 루트 2분의 s를 대입하면 코사인 루트 2분의 s, 사인 루트 2분의 s, 그리고 루트 2분의 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속력이 1인지를 한번 계산해보죠. R 틸다 S를 S로 미분해보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사인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루트 2분의 1에 코사인이 되고 루트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 크기 계산해보면 앞에를 제곱해서 더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뒤에는 제곱하면 2분의 1이 돼서 전체의 크기는 항상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로 재매개화를 했더니 그 재매개화된 벡터 방정식의 디리버티브의 크기는 항상 1인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8의 첫 번째 내용은 스페이스 커브의 랭스를 구하는 공식을 공부했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arclength 펑션을 공부했는데 이 펑션을 이용해서 좋은 성질을 갖는 벡터 펑션의 재매개화를 공부했습니다. 네, 이로써 10.8의 첫 번째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